안녕하세요. 분자이씨 만무득입니다. 네, 저답지 않게 일주일 만에 업로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태풍이 강력하게 온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대비해서 나무를 모두 작업장 안으로 넣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원상태로 복구하긴 했는데 내일 모레 또 온답니다. 이런 태풍 사태가 자꾸 겹치다 보니까 마음 놓고 이렇게 유튜브를 촬영할 짬이 안 났던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오는 태풍도 좀 무사히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에 오는 태풍은 제가 경로를 살펴보고 나무를 옮기는 걸로 좀 꼼수를 한번 부려보겠습니다. 허리가 남아나질 않아요. 어쨌든 이번 태풍에 피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특별하게 컨텐츠를 뭘 만들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또 제가 잘하는 말로 시간을 좀 때우고 이따 재밌는 눈여깃거리 준비를 했습니다. 만무득님, 분재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공부를 못해서 지방에서 이제 자취를 했습니다. 자취를 하면서 대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숙소로 귀가를 하고 있는데 용달차에서 해송을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 당시 금액으로 한 5,0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철사로 이쁘게 감아져 가지고 한 이 정도 사이즈의 조그만 나무였는데 제 눈에 너무 이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자취방에 있으니까 좀 애롭기도 하고 해서 저걸 한번 키워봤으면 좋겠구나 해서 샀던 게 지금의 저의 모습이 됐습니다. 아마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인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무를 제가 한 1년 반 정도를 죽이지 않고 정말 잘 키웠는데 대학교 2학년 때 하숙을 할 때 그때는 나무가 한 20정 가까이 됐던 것 같아요. 바닥에다가 이렇게 놔두고 배양을 했었는데 하숙집 개가 어느 날 갑자기 성이 나서 제 나무들을 다 물어 뜯어가지고 화분에서 분리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날 그게 저한테 많이 혼났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제 나무들이 거의 그때 많이 죽고 나서 좀 시름시름 해졌었어요. 그 이후로도 뭐 양재동 하이시장 같은 데 가서 사과나무도 사보고 은행나무도 사면서 분재 생활을 계속 영위를 했지만은 그렇게 막 열심히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디 책을 보고 공부하거나 남에게 교육을 받거나 물어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물 주면서 화초 키우듯이 그렇게 키우던 것을 한 10년 정도 쭉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도에 그때 인터넷을 검색하던 도중에 한 동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분재 그 시연 동영상이었는데 그걸 보면서 나도 분재를 한번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2007년부터 저의 본격적인 취미 분재가 시작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취미 생활을 13년간 이어오면서 많은 시민들과 분재 정보에 대해서 지금 유튜브에서 이렇게 제가 하는 것과 똑같이 인터넷에서 많은 정보를 공유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부터 분재를 업으로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다가 올해 2월 6일 날 자칭 프로가 됐습니다. 좀 다른 말로 분재 업자가 됐습니다. 분재로 장사를 해서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그런 입지에 있는데 분재를 업으로 하기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준비 과정에서 나무는 어떻게 팔지? 손님들은 어떻게 여기로 모셔오지? 또 어떻게 홍보를 하지?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했는데 실제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오픈을 하다 보니까 제 생각과 좀 괴리감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생각은 생각이었을 뿐이고 제 의도대로 많이 움직이지도 않고, 그리고 또 선물이 하나 또 들어오더라고요. 코로나라는 선물인데 코로나가 없어도 초보에 업자가 하기 힘든데 코로나까지 겹치다 보니까 이건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 전에도 저를 아시는 많은 취미인분들께서 만무득이 장사하면 망할 텐데라고 대부분 다 그렇게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저 할 수 있다고 우기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코로나까지 이렇게 또 얹어주니까 저로서도 이제 속수무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굉장히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 일을 시작을 했고, 어쨌든 저만 어려운 건 아니지만 이 어려운 시기를 타파를 해야 되는데 타파할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쇼핑 사업에 나도 한번 참여를 해보자. 어차피 이 안에서 사람들을 모시는 게 한계가 있다면은 이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으로 판매하는 방법을 한번 공부해 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쇼핑 쪽도 이제 많이 공부를 했는데, 와, 그 역시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이제 이미 많은 식물 관련 동종업계 분들께서 이미 선점하고 있는 분도 있지만은, 인터넷 쇼핑몰이라는 그런 개념 자체가 분재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식물에 관련된 모든 분들을 하기 때문에 하이엔드, 그러니까 고가의 소재나 고가의 나무들은 쉽게 거래도 안 되고 또 인정도 받지 못하는 게 어떻게 보면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만약에 어정쩡하게 대응을 했다가는 거기서도 또 멘붕을 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다가 기존에 다른 분재 프로들이 하지 않는 방법으로 좀 접근을 해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석부작입니다. 분재로 이미 많은 분들께서 분재로 판매를 하고 계시고 잘하신 분도 계시고 또는 잘 못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똑같이 했다가는 저도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변형을 해서 제가 석부작으로 한번 도전을 해보고 메인으로 한번 밀어보고 다른 쪽으로 한번 도전을 해보자, 여러 가지로 했는데 자신은 없어요. 왜 자신이 없냐면은 결과를 알 수도 없고, 제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것보다 그 목적보다 많이 달성을 못했던 것도 과거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주눅든 거는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려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드니까 자꾸 손이 멈춰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일단 해보자, 해보고 안 되더라도, 정말 잘 안 되더라도 해보고 안 됐다고 변명거리라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열심히 제가 태풍이 오는 과정에서도 짬짬이 진짜 하나씩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석부작을 거의 한 20점 가까이 일단 1차분으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전시장에다가 한번 나름대로 맘무드게 개인 전시 해가지고 석부작 조그맣게 한번 전시를 한번 해볼 겁니다. 구독자분들께서도 한번 보시고 좋은 점 칭찬해 주시고, 안 좋은 점 또는 부족한 점은 저 말씀을 해 주시면은 제가 쇼핑 사업에 전면에 뛰어들기 전에 많이 좀 수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구독자분들은 다 제 편이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많은 조언 좀 부탁드리고요. 물론 제 작품도 부족하지만은 소재 하나하나는 굉장히 하이엔드로 맞췄어요. 가급적이면 좋은 걸로 최선을 다해서, 약간 고가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서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서 제가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 것까지 놓치지 마시고 좀 감상 좀 해주시고요. 제가 여기에서 홍보한다, 장사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업자입니다. 장사꾼이에요. 하지만은 제가 유튜브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유튜브를 통해서 광고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제가 성공을 하는 데 있어서 2000점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 2000점이 필요한데 제가 유튜브 하나 올릴 때마다 1점씩 추가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튜브로 1점 추가되고, 유튜브를 보면서 취미분께서 나도 맘무드기 때문에 분재 한번 하고 싶다 하면 또 1점이 추가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2000점이 쌓였을 때 제가 성공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유튜브를 찍고 있는 거니까 절대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편한 마음으로 감상해 주시고, 맘무드기 이 험한 세상에서 잘 살아남아서 가족들에게 좀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분재인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셔서 제가 한번 세팅해 놓은 분재 석부작 한번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첫 번째 세트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석부작은 나라라 메뚜기입니다. 제가 그렇게 이름을 붙였고요. 아래로 떨어지는 형상이지만은 꼬리가 올라가면서 오히려 비상한 듯한 느낌을 주는, 가파르게 떨어질수록 하늘로 솟구치는 그런 형상을 좀 추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돌과 어울리게 했고요. 옆에 보이시는 이제 동물들은 천물입니다. 천물이 조금 큰 것 같아요. 조금 더 작았으면은 나무가 굉장히 크게 보일 텐데, 천물들이 크다 보니까 나무가 좀 소품같이 느껴지는 게 한눈에 이제 발각이 됩니다. 좀 작은 거를 구하려고 했는데 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감안하시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나무도 폭나무입니다. 폭나무 사간형으로 이제 흘러가는데요. 좌측으로 계속 키워가면서 땅으로 좀 떨어뜨리면 조금 더 맛이 날 것 같습니다.
천물들하고 같이 이렇게 한번 연출해 봤고요. 보이시면은 나무가 작지가 않아요. 약간 크기 때문에 저렇게 근장 부위에 이끼를 모두 노출을 시키면은 굉장히 봉분이 좀 크게 보일 것 같아서 일부러 석피를 2장을 더 연출을 해가지고 봉분을 좀 작게 보이도록 이렇게 연출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가지들이 부각되도록 이렇게 해봤습니다. 아까운 석피 2장이 이 나무에 3장이 들어갔습니다. 세 번째 석피는 현의 폭나무입니다. 폭나무 특성이 이렇게 현해로 아래로 떨어지는 가지들이 굉장히 약해집니다. 잘 성장도 안 하기 때문에 키우실 때는 좀 위쪽에서 키우셨다가 나중에 굵기가 맞으면은 하단으로 떨어뜨려서 그렇게 작업하시면은 배양이 훨씬 쉬울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천물을 이용해서 연출을 해봤고요. 굉장히 자그마한 소품입니다. 네, 이 정도로 자그마한 소품입니다. 두 번째 작품들 만나러 가겠습니다. 네 번째 석부작은 마찬가지로 폭나무고요. 이 폭나무 근장이 좋아서 어떻게든 조금 돋보이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간으로 이제 반연의 스타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약간 높은 곳에서 시작을 하고 싶어 가지고 보시는 바와 같이 돌을 2개를 붙였어요. 붙여서 그 위에다가 타고 올려서 장점을 좀 살리면서 또 우측의 가지는 호쾌하게 아래로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포지션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다람쥐 꼴입니다. 5번째 나무는 숲속 분지원에서 제가 입양해온 15번 장수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좌측에 큰 돌을 하나 심어 놨는데요. 왜 심어 놨냐면은 우측에 근장이 크게 있더라고요. 좌측이 굉장히 빈약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일부러 뒤에 돌을 크게 달았습니다. 그래서 한쪽 근장이 무너져 보이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연출을 한 겁니다. 6번째 나무도 폭나무입니다. 제가 폭나무로 거의 다 석부작을 만들었는데요. 폭나무같이 석부작에 어울리는 것도 좀 드문 것 같아요. 워낙 자연에서 개성있게 자란 나무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면서 만든 그런 수영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또 조금 더 자연스러운 맛이 오히려 진하게 풍기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지는 내내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세 번째 세트 구경하러 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폭나무로 작업을 했고요. 이 나무 같은 경우는 흐름이 없기 때문에 아래 근장 부위의 봉분을 최대한 낮게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석에다가 낮게 깔아서 평야에 말 어귀에 있는 나무를 한번 형상을 해봤고요. 여러가지 천무들과 야생화 연출했습니다. 굉장히 큰 폭나무 쌍간입니다. 이 정도 크기가 되니까 천물이 조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좀 더 적은 천물을 꼭 구해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폭나무 쌍간인데 화분에 심어져 있을 때는 특별하게 개성을 찾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석부로 해놓으니까 그래도 나름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역시 지난번 동영상에서 보여드렸던 14번 장수입니다. 그때 올라왔을 때만 해도 상태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았는데 지금 뭐 며칠 지났다고 벌써 새순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새순들 보이시죠? 이렇게 밑에 조건만 맞춰줘도 바로 이렇게 새순이 솟아난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이쁘게 안 친 것 같아요. 개성을 잘 살려서 강력하게 좌측으로 뻗어나간 모습이 인상적이고 석피도 매칭하는데 굉장히 좀 애로사항이 많은데 강력하기 때문에 밑에도 조금 두꺼운 석피를 사용했어요. 아까 첫 번째 보여드렸던 거는 이렇게 굉장히 얇은 대로 해서 나무마다 가지고 있는 특징을 살리기 위해서 돌도 거기에 맞는 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돌도 조금 석피도 많이 준비해서 작업을 해야 좋은 작품이 나오겠구나라고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후반부로 돌입하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세트입니다.
이 네 번째 세트도 모두 퐁나무고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석부작 보시겠습니다. 네, 퐁나무를 지금 굉장히 좀 좌측에 높게 심어 놨는데요. 높게 심은 이유는 이 우측의 가지들을 강력하게 뻗어내기 위한 사전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구도를 잡아놓고 배양을 해야 안정감이 오래도록 지속이 되고요. 만약에 낮게 심어놨다면 배양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공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높이 심었고요. 가까이 가서 보시면은 상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상처가 캐너스가 사방군데로 다 밀고 들어왔습니다. 지금 거의 다 아물었는데 네, 이게 뽕나무스러운 어떻게 보면 장점인 것 같아요. 상처가 굉장히 잘 아물고 완전히 상처가 치유되는 것보다 네, 이런 식으로 상처가 마무리가 되는 게 오히려 뽕나무답고 재밌다는 것, 하나의 장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석부작은 혹이 큰 퐁나무입니다. 저 혹이 이제 바이텀에 끼어서 자생을 하다 보니까 저렇게 생긴 경우도 있지만은 저기가 이제 좀 영양분을 많이 좀 비축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퐁나무가 오히려 저렇게 혹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상처가 있었지만은 거의 다 아물었고요. 이게 돌을 물고 있는 퐁나무입니다. 원래 자연에서 이 돌을 물고 있었는데 여기다가 제가 또 위에다 돌을 얹혀서 연출을 했습니다. 이 돌을 이렇게 심는 것도 하나의 연출 방법인 것 같아요. 저런 자연석 돌들을 얼마나 자연스럽게 배치를 하냐도 어떻게 보면은 경험과 노하우인 것 같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오늘의 마지막 4점 장식입니다. 한 점이 남아서 끼워 넣기로 넣었습니다. 마지막 한번 감상해 보시죠. 현해로 떨어지고 있는 퐁나무입니다. 퐁나무가 너무 우측 아래로 떨어지면은 좀 불안정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돌들을 이쪽에다가 3개를 두꺼운 돌들을 배치해서 균형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측 하단 가지를 조금 더 배양할 수 있는 밸런스를 좀 잡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연출을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2점 장식인데 둘 다 우측을 바라보고 있어서 밸런스가 맞진 않습니다. 좌측 높은 곳에다가 심어서 마찬가지로 우측 하단으로 떨어뜨리는 연출을 했습니다. 배양이 앞으로 조금 더 들어가야 될 나무고요. 우측 나무는 약간 사이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너무 이제 좌측으로 붙이진 않고요. 적당히 좌측으로 기울여서 조금 균형감 있게 우측으로 살짝 흘려주는 그런 형상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나무입니다. 막내에 속하는 퐁나무인데요. 아직 어린애지만은 나름대로 자연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앙증맞은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미래가 기대되는 소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부족한 손으로 만들었는데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즐겁게 봐주셨다면 제가 더 감사하고요. 좀 어설프지만은 좀 이쁘게 봐주시고요. 조금 조언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은 가없이 댓글란에 달아주시면은 제가 참고해서 보다 나은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의 미니 전시회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품평회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시청자분을 모시고 같이 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태풍 피해 없도록 잘 단도히 하시고 태풍 지나가고 나서 또 유튜브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